30대 이 씨는 5년 연애 끝에 결혼해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이 씨는 신혼집을 꾸미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침실과 드레스룸, 컴퓨터와 운동기구를 둔 취미방까지 단촐한 듯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로 집에 있는 모든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쩍 이 씨 부부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한 번 오시면 며칠씩 지내다가 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불편한 잠자리를 이유로 제대로 된 손님방을 만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어머니와 이 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이 불편하기만 한 이 씨. 이 씨 부부는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백 아나운서가 언젠가 이제 결혼을 하겠죠. 하면은 이제 신혼생활을 영위를 할 텐데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그냥 집에 와가지고 다혜야 방 좀 비워놔라. 나 여기서 며칠 좀 자고 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면 좀 늦잠을 잔다든지 뭐 밥을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이렇게 편하게 있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어머니를 빈틈없이 또 잘 챙겨드려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만 하는. 물론 나는 방금 면접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네. 기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할 거죠? 언젠가? 네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조금 덜 오셨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좀 그만 오시지요, 이렇게요. 되게 조심스럽게. 어머니 근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네. 한번 해보자는 걸로 들려요. 아무튼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군요. 네. 자,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인데요. 이제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아이를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방까지 생각을 해서 방 3개짜리 신축 빌라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방도 많고 좀 둘이 살기엔 넓다 싶지만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큰 방을 무리해서 구했습니다. 일단 뭐 연애는 좀 오래 했던 편인데 네. 박 변호사님, 시부모님하고 그 며느리가 사이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5년간 연애를 했고요. 이 양가 부모님하고 막 인사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 대신 남편이 이제 외동이라서 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마찬가지고 그 남편만큼 딸처럼 며느리 딸처럼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교류도 많이 하고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요? 3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 후로도 뭐 잘 지내긴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좀 집에 좀 많이 오기도 하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남편을 보낸 후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시어머니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또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됐어요. 아마 확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아들을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네, 남편도 이제 사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또 아들하고 남편이 사망 후에 아들하고 둘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혼자 남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료하고 좀 적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걸려서 아들 집에 가서 김치, 밑반찬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오시곤 하셨는데 이제 올 때는 아들이 모셔다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먹고 이 부부하고 시어머니하고 기분 좋게 이제 반주를 마신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기가 남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 주무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어머니께서 자주 술안주가 될 만한 음식을 가지고 오시고 또 술을 핑계로 이제 나 자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집에 오시는 시어머니 안방으로 가시면 이건 좀 상황이 곤란해지는데.
네, 처음에는 집안의 가장 어른이니까 침실방을 좀 내어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나는 그냥 취미방에서 자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작은 방에서 주무셨는데 문제는 이제 신혼살림을 차린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불도 계절에 안 맞고 뭐 바닥에 까는 이불도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며칠씩 머물다 가셨는데 이렇게 며칠씩 머물다 가실 때는 저녁상도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너무 좋아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걸 먹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채팅창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 중간 점검. 일단 시어머니 눈치가 없으신 것 같다. 외로우신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소장님,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게, 뭡니까? 장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모님도 오면 당연히 신혼인데, 네.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아는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도 딱 오면은 속옷바람으로 입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당연하죠. 심지어 친정엄마도 결혼하고 나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 저희 엄마 미국에 계시니까 그냥 얄미워 죽겠어. 박 변호사님 좀 한 대. 뭐 때리라고요? 아니 농담이죠. 아니 근데 얄미워요. 사실 그렇죠. 결혼을 하면 뭐가 얄미워요. 네. 결혼을 하면 그 부부가 가장 이제 편해지는 거고 내 자식이 아니면 친정엄마도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뭐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고 장모님도 다 좋아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내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해진 거고요. 사실 이 부부가 5년 동안 연애는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까 갈등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막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긴장이 있을 때도 있고 싸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게 더 불편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빨리 화해하게 돼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고 또 그 싸운 걸 알면 아무래도 팔은 앞으로 굽는다고 어머니가 은근히 남편 편을 드는 거죠. 그럼 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입니다. 자,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라 아가야 그 손님방 좀 하나 만들어라. 그 방 3개짜리 집에서 하나 좀 빼서 손님방. 근데 이걸 번역기를 돌리면 내 방 하나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남편이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손님들이 왔다가 조금 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 신혼집의 거실에서 이제 자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뭐 취미방을 좀 손님 방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내가 케어를 하는 게 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잘라내는 게 가장 이제 좋고 이런 다툼도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이 남편은 신혼집에서 자고 가는 친구들이 이상하다. 앞으로는 자고 갈 친구들이 없다. 이렇게 약간 조금 애둘러서 강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좀 얼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이게 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뭔가 서로 이야기가 된 건 아닌지 뭔가 시어머니의 의도가 조금 다른 건 아닌지 좀 이렇게 좀 의심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상합니다. 네. 이거 참. 자, 이후에도 어머니가 그 방에서 좀 잡니다. 자는데 이제 잘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방바닥이 너무 딱딱하다. 못 자겠다. 야, 이불이 뭐 좀 이상하다. 보려 좀 새로 갖다 놔라. 야, 이불 내가 사줄까? 야, 그 체육기구 때문에 좀 꿈에 그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뭔가 침구리도 사준다, 뭐 다 사준다 얘기가 오히려 어머니가 이 방에 들어오겠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뭔가 육아 얘기를 하면서 합가를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남편의 또 태도가 좀 문제입니다. 남편이 얘기를 이렇게 여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러면 그 방 만들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얄밉다. 방 만들면 안 되나? 침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님 표정도 얄밉다. 아내가 이 남편의 정정 태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이것까지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결국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그 말씀하세요. 결국 신랑의 역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례는 일단 시어머니지만 장모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경우에서는 지금 남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예요. 네, 신혼부부 집에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방을 만들어 달라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착한 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은근히 바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 그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어머니가 외로우신데 우리 아내가 좀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아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엄마한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손님방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이 시어머니. 아, 박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예. 뭐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이혼 사유. 저는 뭐 이혼 사유라 보기엔 좀 어렵다. 이혼 사유가 우리 민법상 6가지가 있는데 이 시부모와 관계되는 뭐냐면 심히 부당한 학대 대우가 있어야 됩니다. 방 만들어 달 요구하는 거 이게 심히 부당한 대우 학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뭐 이거는 전형적으로 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혼 사유. 이혼 사유는 좀 어렵다.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호사님은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직계존 속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혼 사유로 삼고는 있지만 사실 이 침입방을 만들라고 한 정도로는 일단은 그 뭐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게 좀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입방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조금 손님방. 순탄치 않을 것 같고 그런 여러 사유들이 좀 쌓이게 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도 볼 수가 있고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봐서 그때 가서는 조금 이혼 여부를 고려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침입방 지금 이 손님방. 만들어달라고 한 거 이것만 가지고 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좋아해?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시어머니 오신 날 친정 어머니도 부르자 이런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대첩이 일어납니다. 그건 좀 저는 좀 바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 네. 이제는 전쟁이다. 네,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아까 그 문재인 인테리어를 이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머니 오시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셔서 오지 못하게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거면 아들이 엄마 집에 매일 가면 된다. 아니면 이제 이 부부가 어머니 집을 좀 더 자주 찾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